네, 주로 외래에서도 제가 꼭 질문하는 건데요. 암점이라고 해서 갑자기 한 30초 동안 시야가 깜깜하게 안 보인다든지, 거의 번개 치듯이 지그재그 암점,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때 이제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진짜 말 그대로 극심한 두통으로 혈관 확장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조짐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이 조짐 편두통 환자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꼭 뇌졸중 전조 증상처럼 한쪽 반쪽이 갑자기 편두통 오기 전에 힘이 빠진다든지, 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또 눈이 어떤 분들은 외래로 오셨을 때 편두통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안검하수 눈이 처진다든지, 또 막 복시가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요. 마치 뇌졸중 전조 증상처럼 보입니다. 또 뇌간 증상으로 환자가 막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균형을 막 잃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내는 질문이, 편두통이 위험한 편두통일까요? 아니면 안 위험한 편두통일까요? 그러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안 위험한 편두통입니다. 제가 그런 쉬운 질문이면 왜 낼까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짐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젊은 환자들 중에서는 이 40% 정도에서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바로 전조 증상이 계신 분들이 특히 뭐 동맥류라든지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MRI라든지 추적 검사도 자주 해봐야 되고, 저희한테는 이분들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중요한 환자분들입니다. 갑자기 벼락두통이라고 그러죠. 뭐 1분 이내에 뭐 깨질 듯이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두통 환자분들, 또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은 드물지만 그래도 50세 이상에서 두통이 72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될 때, 그리고 되게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또 우리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또 임산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이런 걸 앓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갑자기 머리 아플 때는 좀 조심해서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뭐 갑자기 뭐 한쪽이 힘이 빠진다든지, 또 목이 뻣뻣하다든지, 또 이제 뭐 이렇게 어지럽고 균형 감각을 잃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고요. 또 운동이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또 배변은 힘을 줬을 때 아픈 분들은 동맥류,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핵폭탄이라고 그러죠. 시한폭탄, 그게 저기 있어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 위험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또 새벽이나 밤중에 특히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뇌압이 상승해서 오는 뇌종양 같은 걸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을 동반해서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프고 경부강직, 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뇌수막염 같은 걸 또 감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로 이렇게 누울 때는 호전이 되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신 분들은 뇌척수액이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유심해서 잘 봐야 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사례로 든 이런 분들은 참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한테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외래 찾아오시는 제 환자고, 머리에 저희가 밴드로 띠를 두른 것처럼 항상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쪼이듯이 아프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되게 이제 양성 두통이지만 그 뇌 속의 문제라기보다는 두피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 또 주변 조직들, 즉 목이나 어깨 이런 데들이 근육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과로,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속 컴퓨터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기만 하고 근육을 풀어주질 않으면 근육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막들이 계속 뭉치고 하다 보면 그 아래 지나가는 신경, 혈관들이 계속 압박이 돼서 결국은 두피 주변에 그 센시티브한 혈관들, 신경들이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이렇게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걸 통칭해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긴장형 두통도 같은 뜻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담 들렸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여러 층에 이제 근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근육을 쓰기만 하고 풀어주지 않으시면은 근육이 어느 순간 수축을 했다가 저절로 이게 풀어주는 인계치를 넘어가면은 그대로 굳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한 등산 등산 가셔 오신 다음에 기지개 피실 때 아마 종아리가 그냥 쥐경련이라서 아마 고통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그 근육이 한 영역이 그렇게 이제 뭉쳐서 쥐경련이 나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를 근막통통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근육통으로는 병원에 잘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내 주변에 이제 후두 하근이라든지 또 이제 흉쇄돌근이라든지 이런 어깨나 뒷목 쪽 이런 데가 뭉치면 그게 이제 두통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차 싶다 해서 이제 야, 머리에 이상 있나. 그래서 대부분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통을 저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막통통 증후군을 같이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막통통 증후군의 끝판왕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섬유근육통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전신에 근막점이 10군데 이상 뭉쳐있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평생 누워서 지낼 정도로 그 통증에 고통받고 진짜 난치병 환자로 등록돼서 사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섬유근육통 환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약을 저희가 안 쓸 수는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미 약들을 본인이 반전문이 돼서 많이들 잡숫고 내원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꾸로 어떤 약이 이분한테 가장 이펙티브할까, 그런 가장 효과적인 약을 단기요법으로, 저희 두통 전문의들은 초전박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약을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라, 그리고 드시게 되면 최소한을 드시는 게 치료 원칙이었다면 최신은 다릅니다. 우선은 안 아프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 아프게 숏코스로 확실히 치료해 드리고, 그 다음에 호전되시면은 약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드러그 홀리데이를 가진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비로 갖고 계셨다가 이제 운동요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을 해드리고, 이제 아플 때만 단기요법으로 또 드시고 또 끊고, 이런 식으로 약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